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최근 이런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세무사님, 증여 후 2년 실거주해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면 5년 미만이라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특히 요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언제 팔아야 절세가 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2월 과세 규정이 나오게 된 취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남편이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2억에 취득해서 6억에 파는 상황이 됩니다. 가격이 4억 정도 오른 거예요. 남편이 직접 팔면 양도세가 약 9,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왜? 자,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만 내게 돼 있어요. 4%, 그 2,4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받자마자 바로 팔면 취득가액 6억, 양도가 6억, 양도 차익 제로. 그래서 9,400만 원이라는 양도세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도 나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팔아서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규정이 바로 배우자 등 2월 과세 규정이에요. 자, 소득세법 97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등 2월 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이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 상당액은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빼준다. 그래서 이중과세는 방지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배우자가 증여할 때 증여 취득가액 6억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10년을 보유했다 팔아야만 그 증여 취득가액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 10년 이내에 매도한다, 양도한다라고 하면 최초 아까 남편이 취득한 2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증여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요건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할 때 다만 23년 이전에 증여받은 건 5년만 지키면 됩니다. 5년이 경과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양도하면 2월 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대상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즉 배제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주택에 대한 증여 얘기를 할 때는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그런데 그 앞에 2월 과세 적용으로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배제한다. 이건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이때 2월 과세 적용받은 취득 시기는 언제? 수증자, 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2월 과세 적용 배제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97조 2에 1호, 2호, 3호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2호와 3호의 규정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1항, 제3호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인 즉슨 이거예요. 자, 2월 과세를 적용할 경우 그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2월 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2월 과세를 적용해서 구한 양도세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즉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2월과세 적용 배제 항목을 열거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사례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하나를 증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고 1년도 안 돼서 양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1세대 1주택으로 팔지만 2년 보유 및 거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팔면 1년 미만 주택 단기 양도는 77%입니다. 즉 1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77%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증여 후 10년 이내에 팔면 2월과세 적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 원칙대로 2월과세를 적용해 버리면 취득 시기가 언제로 간다? 이 자녀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부모의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을 따라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취득 시기가 2023년이 아니라 2006년이 돼서 자녀는 2년 보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년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보유한 게 됩니다. 즉 2년 보유한 꼴이 돼서 2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이상하죠. 자녀는 실제로 2년을 보유하지 않아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었는데 2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비과세가 되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월과세 적용 배제 2호의 내용을 다시 보면 2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어요. 지금이 딱 그 케이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월과세 적용을 해주지 말아라. 즉 양도세를 내라라는 게 바로 2월과세 적용 배제 2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앞의 사유와 동일한데 자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예요. 즉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증여받고 최소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거주 요건까지 충족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6억의 증여를 받고 파는 가격이 지금처럼 9억이다. 즉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해야 돼요. 왜? 앞에 2호, 2월과세 적용 배제 2호의 내용이 2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애들은 적용하지 않겠다는데 얘는 2월과세, 그러니까 2월과세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예요. 스스로 증여받은 이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이미 비과세가 되는 애기 때문에 2월과세 적용 배제 2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증여 후 10년 내 파는 거니까 2월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 볼까요? 2월과세를 적용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증여 취득가액인 6억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한 2억이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죠? 양도세는 어차피 제로예요. 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2월과세를 적용하던 안 하던 간에 양도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파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가액이 양도가액 12억을 넘지 않는다라면 2월과세를 적용하던 안 하던 양도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는 절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자녀가 증여 후 파는 가액이 고가주택이에요. 즉 양도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뭐라고 그랬죠? 자녀가 증여받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얘는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면 2월과세 적용을 받는 애라고 그랬죠. 그럼 2월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약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증여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2월과세 적용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도 자녀가 별도 세대원이고 증여받은 다음에 팔면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팔면 얘는 2월 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세금 신고를 약 9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과소신고한 게 돼서 추가적인 납부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죠.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녀한테 증여하는 주택이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들이 많아요. 설령 증여 당시 12억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양도하는 시점, 즉 예전에 증여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가가 12억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이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되죠. 왜? 자녀가 증여받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파는 경우에는 증여 후 10년 내 파니까 2월 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월 과세 적용 배제 이후의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래 비과세가 안 되는 애가 2월 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비과세가 되는 이상한 구조를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2월 과세 적용이 돼요. 그럼 양도가 15억, 취득가액은 증여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 취득가액 12억이 아니라 부모의 취득가액 5억. 거기에 뭘 빼준다? 증여세 낸 것만큼을 빼준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7억이 되고요. 이 7억을 고가주택 양도차익 12억 초과분을 안분 계산하면 1억 4천.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하죠? 얘는 비조정일 때 받아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지만 실제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럼 장특공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가 아니라 그냥 보유기간에 따른 2%씩 최대 30%밖에 적용을 못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의 취득 시기부터 15년이 지났으니까 30%를 빼줍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9,800. 여기에 기본공제 빼주고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약 1,978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오게 돼요. 근데 2월 과세 적용을 안 하면 자, 양도차익 3억을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안분 계산하면 6천이고요. 여기에 250 빼고 세금을 계산하면 884만 원입니다. 이렇게 잘못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한다. 자, 2월 과세 적용 배제 3호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앞의 케이스에서 부모의 취득가액을 3억만 올려볼게요. 아까 취득가액 5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8억으로 올리고 자녀가 증여받고 어떻게 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비조정일 때 받아서 2년 보유했다 파는 경우에요. 자, 이때는 2월 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하면 약 778만 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이때는 2월 과세 적용한 걸 무조건 계산하고요. 또 하나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도 무조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2월 과세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2월 과세 적용 배제 3호의 내용이 뭐죠? 2월 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어지는 경우라고 열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뭐 한다?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세를 적게 내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산식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 자, 2월 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이 부모의 취득가 8억, 필요경비, 증여세 낸 거 3억 빼주면 양도차익 나오죠. 이게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장특공 30%, 38에 24죠. 빼주고 나서 거기에 세금을 계산하면 약 77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이 조금 더 나와요. 왜? 보유기간이 짧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못 받아서 오히려 세금이 2월 과세 적용 안 했을 때 더 많이 나옵니다. 884만 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2월 과세 적용 배제 3호에 해당이 돼서 2월 과세 적용한 것보다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은 게 더 세금이 크면 그 세금이 더 큰 걸로 내라 라는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녀한테 증여하고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되는데 10년 내 양도하면 원칙은 2월과세 적용이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기 전에 자녀가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무조건 2월과세 적용 배제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2월과세 적용을 안 합니다. 근데 자녀가 증여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또 나눠봐야 돼요. 파는 가격이 12억이 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세금 없으니까 끝. 근데 파는 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때는 2월과세 적용한 세액과 2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을 구해서 둘 중 큰 걸로 한다. 왜? 이때는 2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오면 2월과세 적용 배제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가게끔 이 규정이 정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녀한테 고가주택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이 고가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팔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한 세 2월과세 적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 5년 또는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세금, 정확한 세금 계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좀 최근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